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를 넘봐. 화려한 생일 파티장에서 울려 퍼진 뺨 맞는 소리와 함께 재벌 사모님의 손이 고아 출신 며느리감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들의 절규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의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모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 순간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인생극장 사연 소개드립니다. 이른 아침 최고급 자단목으로 짜인 회장실 책상 위에 놓인 A4 용지 한 장이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오늘부로 어머니와 남남이 되겠다는 서류라는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서류를 내려다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류 하단에 찍힌 붉은 인주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명자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습니다. 내 지훈이가 이런 걸.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자신과 남남이 되겠다는 서류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자는 책상 위의 명패와 서류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크리스털 명패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지훈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명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텅 빈 회장실에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어제 저녁 파티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제 저녁 호텔 연회장은 명자의 생일 파티를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가벼운 대화 소리가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입구 쪽을 향했습니다. 지훈이가 언제 오나? 명자는 옆에 선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회장님.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비서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에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마침내 자신에게 어울리는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명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에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려다가 그만 멈춰 섰습니다. 지훈의 옆에 서 있는 여자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명자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지훈의 옆에는 유행 지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다른 여성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명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변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속삭이는 소리들이 명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훈은 그 여자를 이끌고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는 긴장한 듯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지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서민서 씨입니다.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결혼? 네, 어머니. 민서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에게는 그 모든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아원?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도 없는 것이 감히?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명자는 체면이 구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위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본도 없는 것이 감히 어디를 넘봐. 명자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지훈이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짝! 명자의 손이 민서의 뺨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민서는 뺨을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며느리냐?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겠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보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민서를 끌어안으며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야? 내가 우리 가문을 지키는 게 잘못이냐? 명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아 출신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웃기지 마. 파티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훈은 떨고 있는 민서를 부축하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서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요. 너 정신 나갔냐?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명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가 말씀하신 근본 없는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만든 아들이잖아요, 저도. 그 말에 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아, 그 말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머니.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저는 이 집과 인연을 끊겠어요. 뭐라고? 명자가 소리쳤지만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서와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명자는 홀로 남겨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돌아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는 명자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밤새 잠들지 못한 명자는 다음날 아침 지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왔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들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평소 즐겨 입던 편한 옷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는 지훈이 쓰던 외제차 키와 법인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출입증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던 완벽한 핏줄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키워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지만 제 인생은 제가 찾겠습니다.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아래에는 친양자 입양관계 해소 신청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지훈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농담이겠지. 명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진짜였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이 되겠다는 지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움켜쥔 채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돈과 권력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텅 빈 방에는 명자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명자의 울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녀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지훈의 가출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 연기했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숫덩이처럼 까맣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러. 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행방을 찾아. 절대 비밀리에 해야 해.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임원들한테는 본부장이 급한 해외 출장을 떠났다고 해. 언제 돌아올지는 미정이라고 하고. 명자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휴게실에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일주일째 안 보이네? 연락도 안 된다던데? 회장님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명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의 시선을 받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최 전무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명자의 집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최 전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무슨 일로? 조카가 요즘 통 안 보이네요? 어디 갔어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 지사 설립 때문에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명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핏줄 문제라도 생겨서 어디 꽁꽁 숨겨둔 거 아니에요? 최 전무가 교묘하게 명자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명자는 차를 마시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시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명자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의 뱀 같은 눈초리는 그녀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는 집무실을 나서자마자 신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이 놈 출입국 기록부터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뒤져봐. 뭔가 숨기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욕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명자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두툼한 갈색 봉투를 들고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그 안의 사진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의 가장 낙후된 달동네가 찍혀 있었습니다. 가파른 계단과 곰팡이 핀 벽들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그 비좁은 골목길을 지훈과 민서가 장바구니를 든 채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명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목이 늘어난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내 아들을 시궁창으로 끌고 갔구나. 명자는 이를 갈았습니다. 사진 속 민서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행원들아,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를 준비해. 눈에 띄지 않는 걸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달동네에 좁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허름한 집들과 정리되지 않은 전선들을 보며 명자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명자가 혀를 찼습니다. 수행원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사진 속에 그 낡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지훈과 민서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복한 소리가 명자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저들이 저런 곳에서 웃고 있다니. 명자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단칸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선 명자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양은 밥상에 머리를 맞대고 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있는 지훈과 민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김치 더 줘. 응, 많이 먹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김치를 얹어주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명자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내 아들한테 이딴 구정물을 먹여? 수행원들이 말릴 새도 없이 명자는 밥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뜨거운 라면, 국물과 냄비가 좁은 방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놀란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민서를 보호하듯 가로막았습니다. 내 아들을 거짓골로 만들어? 명자는 민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명자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명자는 중심을 잃고 엎어진 라면, 국물 위로 볼품없이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난생 처음 아들에게서 느껴보는 완력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과 경멸만이 차갑게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떨면서 지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명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차버린 건 밥상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정입니다. 명자는 바닥에 널브러진 라면, 면발처럼 구겨진 자신의 체면을 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제발 우리 인생에서 꺼져주세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저주 같은 말에 명자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난 지훈은 방 구석에 있던 낡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명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친자폭이 각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지훈아,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당신 아들 강지훈은 그날 파티장에서 죽었습니다. 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도장을 꺼내 명자의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게 제 유일한 재산입니다. 호적 정리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던진 도장이 명자의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명자는 아들과 자신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수행원들이 명자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명자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본다. 명자가 비틀거리며 단칸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폐잔병처럼 초라했습니다. 남겨진 지우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서가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엎어진 라면, 국물과 섞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명자는 아들의 도장을 손에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저주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수심만을 불태우며 창밖의 비를 바라봤습니다. 내 놈이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명자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후회하게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아들에게 절연을 당하고 쫓겨나듯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현관에 놓인 값비싼 도자기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아! 명자의 악에 바친 비명이 넓은 저택을 떠나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깨진 청자 파편들이 마치 그녀의 산산조각난 자존심처럼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어도 돌아오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메아리만 공허하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독한 양주병을 따서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가슴속에 울분을 태웠습니다. 하지만 취기가 오를수록 아들이 자신을 밀쳐내던 그 경멸 어린 눈빛만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훈아, 내 지훈아. 밤이 깊어질수록 명자는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2층 복도에서 어린 지훈이 어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며 뛰쳐나가 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디 있니? 명자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들을 위해 쌓아 올린 이 모든 부와 명예가 결국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쓰레기 더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깨어난 명자는 비서실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최 전무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회장 직무 정지 안건을 상정하신다고 합니다. 명자는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명자는 흐트러진 머리를 억지로 빗어넘기고 가장 화려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내 아들은 잃었어도 내 회사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이미 생기를 잃고 바싹 마른 고목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명자가 출근하자마자 최 전무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이 회사의 주인이 된 양거만한 태도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근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명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전무는 품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지훈이 입양하라는 사실과 최근 친자관계 해소 신청서를 냈다는 내용이 담긴 증권과 지라시 초안이었습니다. 명자는 사색이 되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형수님, 이게 터지면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형수님은 도덕성 논란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될 텐데요. 최 전무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나시죠. 명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 형이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내 놈이 감히. 형님 핏줄도 아닌 놈한테 회사를 넘기려던 형수님이 할 말은 아니죠. 최 전무가 명자의 가장 아픈 폐부를 찔렀습니다. 자존심이 목숨보다 중요한 명자에게 평생 숨겨온 비밀이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것은 죽기보다 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최 전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명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책상 위에 약병을 찾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약병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으아! 흩어진 알약들을 주우려던 명자는 바닥을 기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끝내 자존심 때문에 휴대폰을 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다리를 붙잡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욕실로 향해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핑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명자는 중심을 잃고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살려줘. 소리치려 했지만 혀가 마비된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지는 뜨거운 물이 욕조를 넘어 명자의 얼굴로 흘러왔습니다. 그녀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자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뺨을 댄 채 점점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집안에는 도와줄 가사 도우미도 달려올 가족도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사무쳤습니다. 명자는 흐릿한 눈으로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고독 쌓을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고되었던 가사 도우미가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잠시 들렀습니다. 욕실에서 넘쳐 흐르는 물을 보고 기겁하여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명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동안 명자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하는 짐승의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명자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녀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굳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굳어 침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명자의 눈동자만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걱정해주는 가족 대신 최 전무와 친척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명자가 깨어난 것을 보고도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신이 좀 드세요? 명자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평생 휠체어 신세라던데 이제 회사 걱정은 마시고 푹 쉬세요. 최 전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친척들은 명자의 쾌유를 비는 척하면서도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요양병원 싼 데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차나 바꾸자. 그러게요. 어차피 깨어날 것도 아닌데.
끔찍한 대화를 명자가 듣는 앞에서 서슴없이 나누었습니다. 명자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 저것들을 내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몸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먹여 살린 친척들이 이제는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는 까마귀 떼처럼 보였습니다. 최 전무는 명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훈이는 소식도 없네요. 역시 피 안 섞인 놈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형수님은 이제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명자는 분노와 서러움에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하지만 최 전무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대신 명자의 지장을 억지로 찍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생지옥이 시작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려했던 회장 시절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최 전무와 친척들은 명자의 상태가 안정되기도 전에 그녀를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설이 열악한 요양병원으로 강제 이송해버렸습니다. 재활 치료는 필요 없다고 의사가 그랬어요. 최 전무가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요양이나 하세요.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6인실 병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명자는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 침대 치매 환자들의 괴기한 고함 소리와 기계음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치매 환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요, 할머니. 간병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조차 제대로 붙여주지 않아서 명자는 기저귀를 찬 채로 몇 시간씩 방치되었습니다. 엉덩이 살이 짓무르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치심에 혀를 깨물고 싶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어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목이 말라 침대 옆 화병에 꽂힌 꽃이라도 씹어먹고 싶은 처절한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오는 멀건 죽은 식어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명자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돈 없는 독거노인 취급했습니다. 할머니, 똥 좀 그만 싸요. 간호사가 구박했습니다. 명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눈물만 삼켰습니다. 자신이 평생 깔보던 사람들에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에 절망하며 하루하루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친절했던 간병인이 그만두고 새로운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마스크를 눈 밑까지 눌러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말 한마디 없이 명자의 더러워진 시트부터 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명자의 욕창을 꼼꼼히 소독했습니다. 굳어버린 팔다리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명자는 그녀의 거친 손길에서 묘하게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 흐릿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철저하게 얼굴을 가린 채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가끔 명자가 고통스러워할 때면 몰래 숨을 죽여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명자의 기력이 조금 회복되자 여자는 명자의 식사를 돕기 위해 침대를 세웠습니다. 땀을 닦기 위해 마스크를 잠시 턱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 순간 드러난 얼굴을 본 명자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으어. 그 여자는 바로 자신이 뺨을 때리고 쫓아냈던 며느리 민서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 채로 명자를 바라보는 민서의 눈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내가 감히 내 꼴을 보러 왔냐? 썩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혀는 그녀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놀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쉿, 어머니.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민서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최 전무 사람들이 알면 저 쫓겨나요. 제가 몰래 온 거니까 진정하세요. 명자는 자신의 가장 비참한 꼴을 며느리에게 들켰다는 수치심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민서가 잡은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은 명자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민서가 죽을 떠서 명자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명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드셔야 기운 차려서 복수하죠. 민서가 애원했습니다. 한 숟가락만 드세요. 명자는 홧김에 입에 머금었던 죽을 민서의 얼굴과 옷에 퇴하고 뱉어버렸습니다. 명자는 순간 아차 싶어 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과 명자의 입가를 닦아냈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듯 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명자가 예전에 촌스럽게 무슨 깻잎이냐며 타박했던 깻잎 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짜지 않게 했어요. 이거 드시고 힘내서 저 때리세요. 명자는 깻잎 향과 함께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에 목이 메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죽 위에 깻잎을 올려 명자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지훈 씨는 몰라요. 제가 몰래 온 거예요. 민서가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우시죠? 그래도 밥은 드셔야 저를 욕하죠. 명자는 자신을 벌레 취급하던 친척들과 뺨을 맞고도 똥오줌을 받아내는 민서의 모습을 비교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명자는 굴복한 듯 입을 벌려 민서가 주는 죽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죽과 함께 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숟가락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서의 지극정성 덕분에 명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굳었던 혀가 조금씩 풀리면서 어눌하게나마 단어를 내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병실이 조용해지자 명자는 잠든 척하며 민서를 지켜봤습니다. 민서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끙끙 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지 깨닫고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민서는 잠결에도 명자의 이불을 덮어주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명자는 숨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날 재활치료 시간, 명자는 민서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한 걸음을 떼며 물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이러냐? 어머니도 외로우셨잖아요. 민서가 땀을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아라 그 마음 알아요. 가족이잖아요. 민서가 맑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는 명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민서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외쳤던 미안하다는 말을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봄바람 같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명자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어느덧 명자는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민서는 병원 밥이 맛없다며
집에서 직접 싸온 도시락을 꺼내 명자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생선구이 해왔어요. 민서가 밝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갓 지은 밥 냄새와 정갈한 반찬들이 명자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민서가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밥 위에 올려주는 모습을 보며 명자는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너, 고생 많다. 명자가 어눌한 말투로 투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에이, 어머니 옛날 성격에 비하면 천사 되신 거죠. 민서가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병실 안에 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민서는 명자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그동안 찍어둔 지훈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사장에서 헬멧을 쓰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훈 씨, 처음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땀 흘려번 돈이 진짜라며 좋아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각 많이 해요. 명자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두 여자는 머리를 맞대고 작은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명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계산이나 의심 없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평온함을 맛봤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명자는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시간이 이대로 멈추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지훈이 민서의 연락을 받고 몰래 들어와 잠든 명자의 침대맡에 섰습니다. 지훈은 헬쑥해진 어머니의 얼굴과 마비된 손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참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명자의 야윈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자는 사실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눈을 감은 채 지훈의 거친 손길과 뜨거운 눈물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입니다. 지훈의 떨리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모시러 올게요. 그 말은 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 나가고 난 뒤 명자는 눈을 뜨고 아들이 잡았던 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이 기른 정과 함께한 시간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명자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수첩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최 전무가 병실에서 떠들었던 비리 내용들을 기록해둔 비밀 무기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한 목표가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강인함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방문 이후 명자는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보고 싶다. 오라. 그래라. 정식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좁은 병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훈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지훈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뺨에 댔습니다. 내 아들, 고생했다. 그동안의 모든 앙금을 씻어내는 말이었습니다. 민서가 병원 근처에서 사온 통닭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 셋은 비닐장갑을 끼고 닭다리를 뜯었습니다. 웃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명자는 태어나서 먹은 어떤 산해진미보다 이 통닭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명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너희가 진짜 내 새끼다. 지훈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병실 안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명자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전무와 싸워야 한다는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명자는 민서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민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숨겨진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내자고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구두 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실 문틈으로 낯선 양복 입은 사내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오명자 환자분 보호자라는데요? 라고 묻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병실 문 아래로 밀려들어온 퀵서비스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그 봉투 안에는 지훈이 작성했던 친양자 입양관계 해소 신청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최 전무가 명자의 위치를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지훈의 약점까지 쥐고 흔들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명자와 지훈, 민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창밖에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병실을 뒤흔들며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했습니다. 명자는 지훈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피해라. 하지만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안 피해요. 제가 어머니 지킬게요. 굳게 담은 입술로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최 전무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천둥 소리와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덩치 큰 사설 구급대원들을 대동하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병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런 누추한 곳에서 가족놀이 하고 계셨습니까? 최 전무가 빈정거렸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빼돌린 건 명백한 납치입니다. 형수님 정신 건강도 온전치 않으시니 저희가 더 안전한 시설로 모시겠습니다. 명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지훈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 하지만 덩치들은 지훈을 거칠게 밀쳐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좁은 병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명자의 휠체어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분들 조폭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최 전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식당 아줌마 따위가 끼어들어 민서의 뺨을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명자는 공포에 질려 사지를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악을 썼습니다. 나 안 가.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해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최 전무는 명자의 침대 옆에 놓인 도시락과 가족 사진을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에 명자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명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려 했습니다. 명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필사적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최 전무는 저항하는 지훈에게 다가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조작된 뉴스 기사 초안과 검찰 출석 요구서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순순히 형수님 포기하고 지분 넘기면 이 기사는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 최 전무의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버티면 넌 횡령범으로 감옥 가고 내 마누라는 공범이 되는 거야. 지훈은 기가 막혀 항변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난 이런 한 푼 가져온 적 없어. 진실이 뭐가 중요해?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최 전무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가족?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들이 무슨 가족? 최 전무가 그들의 관계를 모독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감옥에 가는 건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가능성이 있는 민서까지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전무는 그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주식 포기 각서와 볼펜을 지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효자 노릇 그만하고 도장 찍어. 그래야 내 어미도 편안한 정신병원에서 요양하지 않겠냐? 최 전무의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지훈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명자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지훈아. 찍지 마. 지훈은 결국 민서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하려 펜 끝을 종이에 가져다 댔습니다. 최 전무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서는 지훈의 팔을 잡고 말렸습니다. 여보, 안 돼. 지훈은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휠체어에서 몸을 던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병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명자는 바닥을 기어서 지훈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절대. 주지 마. 이마가 찢어져 흐르는 피가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본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어 펜을 집어 던졌습니다. 명자를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안 찍을게요.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과 경멸만이 차갑게 서려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명자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독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그냥 끌고 가. 구급대원들에게 강제 이송을 명령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명자는 지훈의 품에 안긴 채 최 전무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듯한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던 야성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결국 수적 열세에 밀려 지훈과 민서는 덩치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명자는 강제로 구급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기 직전 명자는 지훈을 향해 입모양으로 짧게 외쳤습니다. 주주총회. 지훈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명자는 진정제를 맞으라는 간호사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복 주머니 깊숙한 곳에 민서가 몰래 넣어준 스마트폰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는 명자가 병실에서 엿들은 최 전무의 통화 내용 녹음과 민서가 도와주어 확보한 비밀 계좌 접속 코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명자의 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치리라.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비 내리는 풍경을 보며 명자는 더 이상 나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여전사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급차는 어둠 속을 뚫고 정신병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눈 속에는 이미 반격의 서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호텔 대연회장에서는 최 전무의 회장 취임식을 겸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 전무는 만면의 미소를 띠며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부하는 목소리들이 그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명자가 지방의 폐쇄병동에 감금되어 있고 지우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느라 발이 묶여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병원 지하 주차장에 잠입한 민서와 지우는 명자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지 덕분에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경비원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복 위에 급하게 코트를 걸친 명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자, 내 자리를 찾으러. 명자가 짧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는 사회자가 최 전무의 회장 선임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주들은 아무런 이해 없이 거수하려 하며 장례는 최 전무의 동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차를 몰아 호텔 로비로 돌진했습니다. 명자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도 매무새를 다듬으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최 전무가 단상에 올라 취임사를 시작하려 입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어젖혀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지훈과 민서가 미는 휠체어에 앉은 명자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상처 입은 얼굴이었지만 명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남의 회사를 꿀꺽해. 당황한 최 전무는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치매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탈출한 거예요.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지만 명자의 서슬 퍼런 눈빛에 경호원들조차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명자는 지훈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단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죽은 줄 알았던 회장의 귀환에 경악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인지, 내가 도둑놈인지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 명자는 민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민서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단상 위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최 전무는 스크린을 가리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시죠, 전무님. 아니, 횡령범 최 씨. 지훈이 단호하게 밀쳐냈습니다. 스크린에는 최 전무가 병실에서 명자를 협박하던 녹음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형수님, 지훈이 입양아인 거 터뜨릴까요? 집은 포기하고 꺼지세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최 전무의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악랄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민서가 복구해낸 진짜 회계장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 전무가 명자의 인감을 도용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증거들이 붉은색 숫자로 표시되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발악했습니다. 저건 다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하지만 이미 주주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마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아들 강지우는 가슴으로 낳은 내 자식이다. 핏줄이 아니라고? 핏줄인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남이라는 이 아이들은 목숨 걸고 나를 지켰다. 누가 진짜 가족이냐? 명자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장내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몇몇 주주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 전무는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연회장 출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도망치려는 최 전무의 앞을 휠체어로 가로막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그의 가슴팍을 쿡 찔렀습니다. 어딜 가? 내 돈 토해놓고 가야지. 경찰들이 최 전무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그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명자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최 전무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형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최 전무가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족? 너한테 가족은 돈 나올 구멍일 뿐이지. 명자는 온 힘을 다해 오른손을 들어 올려 최 전무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내 아들 몫이다. 고개가 돌아간 최 전무에게 명자는 반대쪽 뺨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며느리 몫이다. 마지막으로 이건 내 몫이다. 명자는 지팡이로 최 전무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최 전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꼴사납게 나뒹굴었습니다.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최 전무의 뒤통수에 대고 명자는 소리쳤습니다. 콩밥 먹으면서 반성 좀 해라. 면회는 안 간다. 지켜보던 주주들과 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명자는 휠체어에 다시 앉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며 명자의 완벽한 복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한 달 뒤, 명자는 회장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전문 경영인에게 회장직을 위임한다는 서류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이제 회사 굴레 벗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명자가 아들에게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지훈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았다.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 명자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민서에게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작은 종잣돈과 시골의 한적한 주택 한 채를 증여했습니다. 이건 뇌물이 아니라 내 노후를 부탁하는 보험료다. 명자의 츤데레 같은 말에 지훈과 민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으면 반납해라.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머니. 명자는 화려했던 회장 명패를 쓰레기통에 직접 버렸습니다. 민서가 선물해준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아따, 발 편하고 좋네.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텅 빈 회장실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미련 없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로운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1년 후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며느리 반찬, 시어머니 참견이라는 재미있는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민서가 능숙한 솜씨로 김치를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명자가 앉아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야, 고춧가루가 너무 적다. 더 넣어라. 명자가 특유의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매운맛이 생명이야. 하지만 표정만은 싱글벙글했습니다. 지우는 배달 오토바이에 반찬통을 실었습니다. 어머니, 잔소리하시면 월급 깎습니다. 농담을 던졌습니다. 셋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네 손님들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 할머니는 깐깐해 보이시는데 인심은 좋으시네. 명자가 몰래 더 넣어준 덤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명자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왕년의 큰손이었어. 많이들 잡숴. 화려한 사모님 시절보다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명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 지훈과 민서가 양옆에서 V를 그리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명자의 미소는 꾸밈없이 환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명자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민서는 명자의 팔짱을 낀 채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와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와 평화로운 저녁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명자는 문득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민서야. 고맙다. 나 같은 늙은이 안 버리고 걷어줘서. 나지막이 진심을 전했습니다.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안 버리셨잖아요. 저희가 더 고맙죠. 명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민서는 명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모를 들꽃을 보며 명자는 감탄했습니다. 예전엔 저런 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야 세상이 참 예쁘다는 걸 알겠구나.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꽉 찬 행복을 느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핏줄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묶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차가운 철창 안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최전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는 퀭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곰팡이 핀 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조차 철창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딱딱한 빵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명자의 집 마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평상에 앉아 시원한 수박을 먹는 세 사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비쳤습니다. 명자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제법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서의 배는 임신한 듯 살짝 불러있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암시했습니다. 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손주 이름은 뭘로 할까요? 명자는 답했습니다. 글쎄다. 보봄이 어떠냐? 내 인생에 봄날을 가져다준 녀석이니까. 활짝 웃었습니다. 마당에 핀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명자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지훈이 그것을 떼어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꽃보다 곱네. 담벼락 너머로 들리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 가득 메우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봄날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명자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은 아니죠. 명자가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